3, 2, 1. 거침없이 출격 앞으로 중력을 거스른다. 창공을 가르는 자,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자. 수많은 수식어로도 부족한 바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올시다. 체력.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강인한 정신과 시력? 시력이죠. 당연히 공군 조종사는 시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민들이 생각하는 조종사의 키포인트는 일단 시력으로 1달러. 과연 그럴까? 눈 깜짝할 새 날아올라 하늘을 질주하니 눈 한 번 깜빡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AT급 스피드 감당하는 조종사.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것이 알고 싶군에서 낱낱이 파헤쳐주마. 광활한 하늘을 무대로 자신들의 능력 마음껏 펼치는 이분들. 소리보다 빠른 음속 초월 스피드 자랑하는 이분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공중에서 임무 수행하는 군대 공군과 항공기로 다루는 조종사를 합친 공군 조종사. 조국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항공기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시력 왜 좋아야 할까? 시력이 좋아야지 전방을 더 뻔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투기를 몰아야 하니까 안정된 시야? 간단하게 잘 봐야 되니까. 이들의 의견 맞습니까? 인체가 인식하는 정보의 70%는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위험한 임무를 하는 공중 근무자에게는 눈은 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이대로 끝내긴 뭔가 아쉽다. 공군 조종사의 시력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속도. 전투기는 움직여도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 파악하는 통체 시력이 필수. 그런데 이 통체 시력의 바탕은 기본 시력이다. 바로 기본 시력이 좋아야 움직이는 적기를 잘 볼 수 있다. 조종사에게 시력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거리. 높은 하늘에서 임무 수행을 하니 표적은 멀다. 멀리 있을수록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작아져 뚜렷하게 보기가 어렵다. 빛번짐과 눈부심 현상 없이 사물을 잘 파악하려면 당연히 시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 즉 공군 조종사가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 이름하여 조종 헬멧 바이저. 이것은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종사라는 일의 특성상 고도 비행을 피할 수 없게 강한 햇빛에 대한 노출은 당연지사. 강한 자외선으로 손상될 수 있는 시력을 보호해주는 스페셜한 장비다. 조종사도 태양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다. 바로 선글라스 착용. 이것도 멋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 햇빛을 거부하는 조종사들의 숙명이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좀 자제, 시력 보호제 같은 거 약도 뭐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공군 조종사에게 좋은 시력이란 좋은 무기,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기에 공군 조종사 시력 기준 깐깐하다. 그런데 그 기준 다소 완화됐단다. 그럼 이제부터는 눈 나빠도 조종사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의 경우 고도 근시는 시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있기에 중고도 근시까지만 선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고도 근시는 안 된다. 중고도 근시의 교정 시력이 0.1이면 시력 제한도 문제없다. 가장 중요한 시력 제한 통과됐으니 출격.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공군 조종사 시력 말고도 중요한 조건들 아직 산더미다. 신장과 체중은 물론이고 부정교합과 교정장치 안 된다. 고혈압, 저혈압, 화상 흉터 안 된다. 폐, 척추, 관절에 문제 있으면 안 된다. 땀 많아도 안 된다. 당뇨, 간염 안 된다. 안 된다. 공군 조종사 되기 참 힘들다. 제한사항 많은 신체 조건 충족하고도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었으니 애매하게 찌푸린 얼굴과 알 수 없는 고통의 소리로 맞아주는 이곳. 도대체 여기서 무엇들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보는 이것은 급격한 중력 가속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이용한 훈련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몸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중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 가속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느끼는 급격한 중력 가속도의 변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이 느낌입니까? 아니 이런 롤러코스터 전투기랑은 상대도 안 됐다. 중력 가속도 육지 30초 버티는 게 기절할 뻔해가지고. 공군 조종사 되는 길 멀고도 험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훈련은 비상탈출 훈련. 위험 상황 발생 시 비행기에서 신속히 탈출하는 훈련으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비상탈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절차와 올바른 신체 자세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출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레버를 일찍 당긴다면 더 이상 늦으면 이제 수입 불가능해! 추락 지점에 민가가 있다! 추락 지점 판단이 어렵게 돼서 민가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 상황 늦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 간담 명료 조종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당겨야 적당할까? 정답! 조종사 당신만이 알고 있다. 이번에는 비행 착각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훈련. 3차원적인 공간에서는 대비해야 할 게 많다. 그리고 주위의 어두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야간 시각 훈련. 그런데 도대체 이 많고 힘든 훈련들을 왜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훈련은 조종사가 되기 전 공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공 저압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행 상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 요인들을 체험하며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항공생리 훈련입니다. 수고했다. 이 힘든 생리교육 훈련을 마친 제군들 자랑스럽다. 축하드립니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이제 조종사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년 7개월의 비행 훈련을 받아야지만 정식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 훈련 과정 1단계 입문 과정 기초 공중 동작을 배운다. 2단계 기본 과정 프로펠러로 올바른 비행 기량을 습득한다. 그리고 3단계 가장 힘들다는 30주의 고등 과정을 거치면 총 1년 7개월의 비행 교육 훈련 끝! 출격 준비 완료! 이 많은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실전에 투입! 됐나 했더니 출격 전 꼭 해야 할 게 있다. 작전 계획을 짜고 기상 상황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브리핑 시간 필수! 전투기 탑승 전 점검 사항 확인 역시 필수! 그리고 하나 더! 비행 중일 때 비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무장까지 오케이! 드디어 출격 준비 완료! 본격적인 비행 시작! 탈이었는데 미안하다 이륙하기 힘들다. 여기서 깨알 궁금증 혹시 비행기도 이름이 있습니까? 좀 더 애착을 갖기 위해서 항공기를 이제 메이닝은 해줍니다. 애칭도 정해주고 있고요. 마이클, 미키, 미카엘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우리식의 애칭 만들어보자. 순둥이, 초롱이, 깨비도 귀엽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깨알 궁금증 둘, 전투기 면허증도 있습니까? 전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은 따로 이제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는 카드 같은 건 없고 다 전산상으로 해당 자격이 인정된다 안 된다가 전산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군 조종사를 주제로 한 영화 중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다이내믹했던 이 장면. 깨알 궁금증 셋, 이거 실제로 가능합니까?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동차는 드리프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끽 섰다가 갑자기 돌아가거나. 근데 항공기는 이제 어디 접지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내려오다 멈춰서 여기서 진행하는 건 있을 수는 없고요.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서 항상 곡선을 그리게 돼 있죠. 깨알 궁금증 넷, 조종 중 급한 신호가 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고요. 그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용 팩이 있습니다. 2시간씩, 3시간씩 비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할 때는 비상용 팩을 가지고 가서 정말 비상시에는 그거를 사용하고요. 그렇다, 비상시에도 방법은 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위에 어쩔 수 없겠지만 건강 위에 가능하면 참지 맙시다. 아직도 이들이 멋지게만 보입니까? 공군 조종사가 되는 험난한 길을 스스로 택한 이들. 순간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조국의 영공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 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영공은 문제 없습니다.